자동차 부품 쪽이 예. 썩 실적이 애매해요. 예. 전선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분기 정도,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안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불이 안 빠지고 그럴 때까지. 근데 여기서도 변화가 나오는 게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래요? 삼성,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삼성전자 네. 가져가야 됩니까? 막 속에서 열불 날 텐데요,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럴 것 같은데 지금은 매도 실익은 없어요. 이 가격대 매도 실익은 없는데 차라리 딴 거 사면 안 됩니까? 전력기기 팍팍 가는 거? 그러고 싶기는 하죠. 예. 마음이? 심리로 맞죠. 예. 심리로 그러고 싶기는 한데 네. 지금은 매도 실익은 크게 없고 예. IT 중에서는 그냥 이전이랑 동일하게 봅니다. SK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네. 삼성전자보다는 나은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예. 그 다음에 나머지 개별주들 뭐 빠졌던 테크윈, DI 이런 것도 다 먼저 반등이 나오는 거고 네. 전자는 매크로 영향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네. 부분은 인정하고 가는데 네. 결론은 지금은 매도 실익은 크게 없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비슷하게 뭐 8만 원대 중반 이 정도 왔을 때는 매도를 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가는 거고 네. IT 쪽 나머지 볼 때 우선 이제는 이슈 있는 쪽으로 계속 한번 보죠. 우선 네. 5월 달 같은 경우는 5월 초 이슈 있는 쪽을 계속 좀 찾아서 보는 게 먼저겠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어떤 분께서 지금 반도체 쪽에서 HBM 관련 종목 쪽도 뭐 실적 좋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는데 네. 이쪽에서 혹시 볼만한 종목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HBM이다. 네. 여전히 한 반입니까? HBM 쪽은 워낙 얘기를 많이 드렸다 보니까 네. 전공정 쪽도 그렇다 보니까 저는 몇 개 좀 상황이 달라지는 쪽 보려고 하고 네. 하나가 아침에도 한번 짚고 갔는데 UTI랑요. UTI요? 네, 강화유리 하면서요? 네. 예. 오늘은 이 리포트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시가가 이런 식으로 12% 출발했어요. 네, 이런 자리에서 네, 딱 저 리포트 나오면 팍 뜨잖아요. 맞아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매도옵니다. 그죠, 그죠. 네. 우선 매도하고 네. 봐야죠. 매도하고 다시 자리 잡아야죠. 예, 네. 예. 딱 자리가 이런 거 잘 저희가 당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보면은 차트에서 왠지 이렇게 쭉 갈 것 같은 이런 느낌. 근데 네. 벌써 이런 아직 제대로 안 갖춰졌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딱 맞아요. 떴다 그러면 네, 이거는 그냥 저희 본능으로 그냥 빡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쪽 그래서 HBM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종목 잠깐 정리해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네, 1등이었고 한미반도체.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STI? 한미반도체. 네. STI는 STI 많이 다뤘었고요. 네. 보통 뭐 보고 갔던 쪽은 우리 관종에 있는 뭐 DI 같은 경우도 DI? 있고, 네. 네, 테크윙. 테크윙, 네. 뭐 이런 쪽들. DI는 쫓아가지 마세요. 네, 쫓아가면 안 되죠. 지금 네. 쫓아간 자리 아닙니다. 지금은 네, 있으면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줄이셨다가 다시 노려보시는 게 잠깐 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혹시 문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그냥 이거 일단 보유 네, 보이죠. 보유죠. 네. 좀 무거워진 거는 네. 사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가벼워질 때는 우리가 호가나 주가 흐름 보면 또 네.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가벼워졌을 때 위로 올라갈 때 막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처럼 무거워진 환경 안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단기적인 저점을 잡는지를 네. 보는 거죠. 저점을 잡는지를 보고 우리 APR에서도 그런 거 봤잖아요. 야. 주가 흐름 흘러갈 때 한참 무거울 때는 네. 계속 이렇게 고생하고 또 밀리고 박스권 돌파를 못 하다가 이제 좀 달라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가는 이익 대비해서 시총 뭐 이런 거 고려도 하지만 타이밍까지 네. 같이 보자는 말씀을 또 한 번 더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크윙은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네. 일단은 조금 차이는 DI는 조금 앞섰고 테크윙이 조금 자리는 만들어 놓고 지금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좀 더 봐도 되지 않나. 근데 약간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네. 추가로 흔들리면 더 살 정도는 그렇죠. 두셔야 될 것 같고 네네. APR 말씀하셔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2단계입니다. 네, 약간 저항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28만 원대 네네.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서는 보초명만 남기고 저라면 그렇게 합니다. 네네. 여기서 끌어왔던 거 보초명만 남기고 정리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기사 막 또 지금 나와서 요거 막 나오는 게 별로 기분 좋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줄여놓고 어차피 지금 다 수익권이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가는 비중만 남겼다가 밀리면 또 산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이게 우리 우사님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 이게 사람이 유분브라더스 입장으로 네. 야, 이 말 좋더라고요. 음. 근데 결이 이렇게 밖에 많이들 이뻐지셨다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기계의 힘입니다. 인공 피부 관리. 네. 예. 안 하면 못 나가. 와이프가 딱 잡아놓고 그러면 꽉 문대는데 좋은데요. 예. 한 3단계 하면은 찌릿찌릿합니다. 예. 약간 벌칙인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이 나서 예, 아무튼 예, 기계 자꾸 이러니까 제가 뭐 무슨 PPL 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냥 주주로서 네, 얘기를 드렸던 주주로서. 것뿐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밖에 종목들이 요거 오늘 좀 많이 빠지는데 현대모비스가 좀 많이 빠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근데 모비스 실적 아직 실적 안 4% 나왔는데 정도. 예, 나왔네요. 네. 예상보다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 나왔네요. 네. 네. 실적이 좀 아쉽게 나왔고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 하회, 자동차 부품 쪽 적자 전환 네, 이런 식으로 된. 충당금 반영이 좀 있었고요. 충당금이요. 네, 충당금 반영이 있었고. 일회성인데 그거 가지고 좀 그러네요. 예. 네. 네. 부품 사업 같은 경우가 우선 부진했다 보니까 네. 주가는 그 정도 반영해서 오늘은 빠지는 거네요. 그 정도 반영해서 빠지고 네. 주가는 22만 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음을 우선 열어두는데 네. 여기에서는 자리 잡으려고 시도는 할 겁니다. 네. 자리 잡으려고 시도는 할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네. 완성차는 괜찮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자동차 부품 쪽이 예. 썩 실적이 애매해요. 예. 현대 모비스는 그랬고. 그런데 HL 만도는 괜찮거든요, 실적이. 야, H7만도 지난 왜 네.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한 때가 네, 그때가 네, 네. 저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꼭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렇죠. 니네 어떡합니까? 창피해서 네, 17%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날 주가 이럴 때 목표가 하향하는 거 반대로 간다. 그렇죠. 이제 진짜 반대로 가네요. 와.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요. 모비스는 신규 매수는 전 기다리고요.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버텨봐도 되긴 한데 네. 비중은 좀 조절해 주는 게 낫습니다, 우선. 비중은 조절하자. 네. 네. 비중 조절, 부담 없는 수준으로 조절해 주고요. 왜냐면 네. 주가가 우선은 22만 원대 정도까지는 빠지고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렇고, 우리 그 완성차랑 부품 이런 쪽 연결해서 볼 때 네. 자동차 지금 나가서 해외 공장 쪽으로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대응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핵심은 하이브리드 얘기를 맞습니다. 했다 보니까 네. 기존의 부품주들 보는 시각을 조금은 다르게 네. 하이브리드 쪽 먼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문의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보니까요. 일단 뭐 코리아 FT가 대장. 네. 이거는 손 못 대겠는데요? 손 못 대죠. 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누리는 구간들. 예.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냥 뭐 갖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코리아 FT 세방전지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매매는 세방전지는 좀 돼요. 그렇죠. 예, 이거는 딱 보셔서도 단기평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 출발해라고 보여주는데 되게 신기한 게 이런 때 거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거래가 안 나오고 네네. 턴합니다. 네, 물량이 다 잠겼어요. 그렇죠.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런 지금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적어도 이렇게 딱 들어오는 이런 자리 밑에 맞춰가지고 거기 단기 평선 들어올 때 그런 때만 지지 하나 보고 잠깐 들어갔다가 무섭다 그러면 반등하면 나오세요. 그냥 이게 1박 2일이나 뭐 그런 것들 쪽으로 좀 맞춰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보니까 쭉 물량 나왔다가 다 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맞춰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쪽은 이상이 없는 거죠? 네. 예. 네, 저는- 하이브리드 쪽은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깥으로 요거 서진 시스템. 네, 서진. 예. 요거는 지난 금요일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가 변동성이 한번 커졌었고 네. 수급적인 측면 보면 매도가 강했던 게 투신 사모펀드 금투 같은 경우도 같이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매도는 추정치로는 좀 마무리된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오전에 우리 개장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약에 여기에서 다시 한 23,000원대 쪽으로 들어온다 네. 그러면 매수 가능합니다. 예, 매수 가능하고 네. 충분히 뭐 매매로 한번 하루에 3% 5% 정도도 가능하다 보니까 네. 23,000원대 들어오면 네. 그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요거 보면서 진짜 특이한 거는 저희 제리매매 스타일 아시면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일단 들어가본 자리죠. 여기 딱 지지하고 바로 돌리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위로 있는데 이게 수급 부담이 뭐가 어떻게 됐던 거냐. 근데 그날 말씀드렸던 게 약간 그거죠. 약간 사모펀드가 있는 거 다 갖다 팼어요. 네네네. 지금 61만주를 그날 다 패버렸네요. 네. 이거 들어갔고 거기다가 장중에 매도했던 기타 법인이 매수로 잡히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조금 특이합니다. 뭔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 프로그램까지 가셔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현상인 것 같은데 일단은 반등인데 혹시나 중간에 물려서 고생하신다. 여기 25,000원대 넘어서 25,400원 정도쯤 되는데 25,000원대 이상 간다. 일단 끊고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끊고 다시 밑에서 지지할 때 뭐 이렇게 보고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좀 정신이 없는데 뭐 이유가 나오겠죠? 네, 네. 네, 그거 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끊고 다시. 근데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이것도 쥐락펴락 네, 같이 쥐락펴락. 해줘야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이런 것도 잘못 들어가면 진짜 고생해요. 맞아요. 예. 타이밍이 예. 정말 중요해요. 아니 근데 이런 데 추천을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솔직히. 그렇죠. 네, 네. 이런 때에서 이거 보신다. 이거는 정고점대에서 야 이거는 갖고 있는 사람이 좀 정리 시작할 때인데 맞아요. 여기 맞아요.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거는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목 쪽에서 그냥 섹터로 바로 볼까요? 섹터로 보다 보면은 오늘 강한 섹터가 일단 전선 쪽입니다. 네. 전선 쪽은 어떻게 할까요? 쉽게 내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전선 네. 쪽 같은 경우는 내릴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네, 변압기 실적 돌고 나서 그러면서 전선 같은 경우가 보통 한 2분기 정도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아진 거고 예, 저는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네, 계속 스마트 그리드 쪽 찾고 있어요. 네. 스마트 그리드 쪽 찾아보고 있고 스마트 그리드요. 네. 그거 좋습니다. 근데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삼성 아니 저 한국전력 망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지원 안 돼서 이제 누리 네, 이름 바뀌었죠. 맞아요. 누리텔레콤. 네, 이름 바뀐데 한 군데 거기도 그냥 주가 그냥 완전 그냥 담백해져 있기는 해요. 네, 담백해져 있는데 이름이 한번 뭐죠? 뭘로 바뀌었죠? 누리플렉스. 누리플렉스요? 네. 근데 이게 12월 28일에 28% 하루에 밀렸어요. 야. 이게 그때 재무 이슈인가?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되면요. 네. 그래서 보고 있는 거는 일진전기요. 네. 일진전기요. 네. 네. 유일하게 그냥 정상적인 스마트 그리드 네. 예, 하고 뭐 변압기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보고 있고요. 주가는 떠 있어요. 주가 떠 있다 보니까 네. 타이밍을 기다리는 상황. 네. 그래서
전선은 아직 괜찮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대응을 저는 보통 그렇게 해요. 만약에 주가 떠 있을 때 전선을 따라갔다라고 예를 들어보면 네. 얘가 지키는 시가 기준에 일간이든 뭐 주간이든 월간이든 주요 가격대들이 있거든요. 네. 얘를 지키는지 우선을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호가창이라든지 거래 같은 경우가 대량으로 발생하면서 밀릴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서진 시스템처럼요. 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비중 조절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무조건. 네. 그래서 전선주 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서는 뭐 사이클 주식이고 여기에서 뭐 아직 끝나지 않고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주가가 먼저 이런 식으로 변동성 커지는 게 나오면 네. 그때는 비중 좀 조절해 주는 걸로 하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일진전기는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신규 매수하시면 답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이건 절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뭐 아까도 보니까 뭐 어디서는 일진전기 추천이 나오더라고요. 뭐 경제방송에서 24,000원 지금이 23,100원입니다. 22,000원대 정도 들어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까지만 들어도 좋죠. 네, 여기는 그죠. 다 뭉쳐 있습니다. 네, 22,000원대. 요 정도면 21,000원대 초반? 뭐 네. 적어도 22,000원 밑에 사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있는 거 좀 줄이는 구간이 맞지. 맞아요. 이거 무리하시다가는 또 내가 사면 가는 차트였는데 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보게 되면 정고점 돌파해서 막 갈 것 같아요. 네. 네. 가다가 두드려 맞습니다. 잘못 그렇죠, 가게 되면. 그렇죠. 네, 네. 그거 한번 좀 염두하시고 타이밍 다시 보자. 네. 이쪽은 안 끝날 것 같아요. 일단은요. 네. 물이 안 빠지고 그럴 때까지. 근데 여기서도 변화가 나오는 게 딱 보시면 현대일렉트릭이 못 가죠. 현대일렉트릭이 못 가고 나머지가 이제 쫙 하고 좀 덜 갔던 것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 근데 LS 에코에너지. 네. LS 에코 네, 장학가 뭐 오늘 아침에 잘 매수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예, 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몫이고요. 네. 네, 그리고 같이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자리 좋다. 네, 이거 지금은 줄이십시오. 갖고 계시면 줄였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자리 나와서 저항 여기 딱 받게 되면은 이거 잠깐 또 한번 쫙 눌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닿거든요. 그럼 그 정도쯤에서 살짝 샀다가 다시 요거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쥐락펴락이죠. 네, 그렇죠. 쥐락펴락.